3번 경험한 바로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대통령병에 걸렸나? 미쳤나? 온갖 야유 다 받겠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어제 출마 선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무소속입니다.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아니 저희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주제가 대선 출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어요. 저도. 네네.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대통령 준비는 한 15년 됐죠. 아니 이번 20대 대선 준비, 20대 대선 결심. 좀 아까 제 경력을 말씀하시면서 네. 민주당 대표를 2번 했고, 바른미래당 대표, 그다음 민생당 대표인데 민생당 대표는 한 일이 없고요. 대표는 아닙니까? 예, 예. 어제 탈당계 제출하셨죠. 네네. 예, 예. 제가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 처음에 이제 민생당의 총선을 대책위원장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네네. 놀았습니다. 아, 그래 놓으셨어요? 완전히 놀았습니다. 완전. 산에 다니고 책 보고 또 친구들하고 막걸리 먹고 또 제가 골프를 한 17년인가를 안 쳤었어요. 예, 예. 완전히 골프채도 없애버리고. 근데 저희 형이 뭐 좀 운동이나 해라 그래 골프채를 하나 줘서 예. 뭐 친구들하고 골프도 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정치를 다시 할 사람이 골프를 다시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버렸죠. 요 근래에 와서 야 이거 대선이 이렇게 돼가는데 손 대표가 정치 어른으로 좀 나서야 될 거 아니냐. 뭐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조차도 처음에. 그런데 최근에 대선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또 한 가지는 아니 대통령 선거인데 권력 구조에 대한 담론이 전혀 없어요. 이번 대선에서 개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화두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대선이건 우리나라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얘기를 했고요. 그랬었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폐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모든 걸 청와대가 쥐고 있고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하고 예. 중앙부처의 국장까지도 하고 산하기관 공사에 사회이사까지도 청와대가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예,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런 데 대한 반성과 담론이 전혀 없어서 이건 안 되겠다. 제가 3년 전에 단식을 열흘 했죠. 예,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대통령대로 끝까지 가면 우리는 지금은 국군 상승의 기회가 있어서 잘 되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 꼬꾸라질 수 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네. 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 사실 대선 나오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한 불과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일주일도 안 되셨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 주변과 상의를 하고 예. 우리나라 어른들께 가서 말씀드린 게 사나흘밖에 안 됩니다. 아니 너무 그러면 성급하게 결정하신 건 아니에요? 15년 됐다니까요. 아니 예. 18대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예. 우리 자문교수단과 함께 만든 공약 이게 다 그렇죠. 문재인이다 그렇죠. 뭐다 다 베껴가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준비는 돼 있었고 마지막 결심을 한 것은 한 일주일 됐다는 아니 말씀. 대통령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해야 되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지금 양강 구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예. 비집구들할 틈새도 아주 좁아져 있는데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 내가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저 대통령 병이 다시 도진 거 아니야? 또 노욕이다 노추다 예. 이제 앞으로 저한테 다가올 비난, 중상, 모략, 이
조롱. 아. 예. 근데 그거 다 예상하고 그렇죠. 감당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받고 예. 안고 들어가서라도 예.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이분들이 이미 3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단단한 양강으로 뛰고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미래를 맡기기에는 불안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이 두 분을 떠나서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통령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 아니, 이번 대통령제 잠깐만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예. 대통령제를 끝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제를 끝내는 어떤 중요한 발판이 되고 또 뭐 욕심 같아서는 기폭제가 돼야 된다. 근데 누구도 다이너마이트를 심지도 않고 또 불을 붙이지도 않으니 그걸 내가 하겠다. 이게 우선 첫째고요.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는 나라입니다. G7의 초대를 받고 있고 네. 또 반도체다, 배터리다, 세계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여기에 선진 국가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미중 대결이 심화되고 경제 전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까지 가고 있죠. 예, 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경기도지사 때 네.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죠. 네. 또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었죠. 평택항을 지금 크게 발전시키고 산업단지 만들었죠. 네. 그리고 평택의 미군 국제도시를 그때 제가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런 데 대한 국가적인 비전을 이 대통령 후보들한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처럼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처음 볼 정도로 담았던 말들, 속에 담았던 말들이 많으시구나 이 느낌이 드는데 근데 손 대표님 대통령제 폐지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은 내각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 저는 일본과 같은 네. 의원 내각제가 아니고 예. 독일과 같은 독일식. 총리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없애고 제1당의 당수가 총리를 하면서 그렇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렇죠. 독일의 경우에는 선거 때 각 당이 총리 후보를 내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리 후보가 선거를 지휘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데 네. 그러나 총리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고 또 모든 정책 결정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예.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단지 내각제 그러면은 4.19 후에 장면 내각 5.16에 의해서 깨졌잖아. 일본 내각제 총리가 평균 임기가 1년이 되지 않고 네. 정치가 불안하잖아.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각제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회는 하수인이 되고 우리나라 같이 사법부도 대통령의 하수고 감사원도 하수고 그래서 모든 권력이 무한적으로 집중이 돼서 네.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안 되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냥 대통령 되기 위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나오셨는데 그럼 대통령이 이제 되셔야지 그 꿈을 펼치실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경쟁 상대들도 좀 보고 계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슬로건 걸고 시장, 지사의 행정 경험 또 사이다 같은 개혁성 강조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리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제 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을 해달라. 예. 오늘은 내 얘기만 좀 하자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말을 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재명 후보가 네.
내가 성남시장 잘했고 경기도지사 잘해서 그 실적을 보고 나를 국민들이 후보로 뽑았다 그러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해본 사람입니다. 예. 그분이 경기도지사로 뭘 했죠?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대장동 이슈도 그분이 이제 대장동. 예, 뭐 굉장한 치적이라고 그건 말씀하셨던 뭐 대장동은 게 있고. 성남시장 때고 뭐 성남시장 비리 때군요. 혼상이지만 그 후에 뭐 경기도도 뭘 기본소득 뭐 이런 청년소득 예, 예. 뭐 이런 거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으셨나요? 글쎄 뭘 예, 했는지. 예. 그러니까 청년소득 이런 거. 손학규 그러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 말고. 아니. 제가 기억나는 건 그런 것들. 글쎄 예. 손학규 그럼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만들었지.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었지. 예. 그 임진가에 가면 평화누리 만들었지. 예. 또 평택항을 지금 3대 항으로 키웠지. 미군 그 도시 만들었지. 외자 유치 그렇게 많이 했지. 일자리 74만 개 만들었지.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내가 성남시장 때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네네네. 경기도지사 실적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나를 평가한다. 그런데 뭘 했느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분도 뭐 뜯어보면은 일자리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 얘기했으면 왜 그 선전 안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 뭐 예. 얘기하는 게 계곡 정비했다. 예. 계곡 정비했다 그 얘기도 또 하시죠, 맞아요. 뭐,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예. 공무원들 데려가서. 예. 뭐 신천지 그랬다. 소탕 뭐 이런 거. 또 뭐 청년소득 뭐 했다. 예. 그게 도지사로서 실적입니까? 도지사로서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커다란 이슈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도지사로 하면서 정치만 했지.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 넘게 3분의 1 가깝게 차지하고 있어요. 첨단 산업이 거의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예. 삼성이 중심이 지금 뭐 충청도도 가 있지만 수원입니다. 그렇죠. 경제 발전과 과학 기술 발전 예. 또 우리나라 그 경쟁력의 발전에 대해서 경기도는 아주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하는 동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정치만 했다. 그 뭐 말씀. 다른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만 일단 그 일단 말씀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한 말씀씩은 똑같이 하셔야 되니까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공정을 기치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지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윤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윤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 통이 크다, 사람이 좋다, 또 사람들 다 잘 받아들인다. 근데 그분이 출마 선언할 때 윤석열 사전에는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 양반도 대통령이 되면은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저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내 거 안 챙기고 예. 내 사람 안 챙겼습니까?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댓글 수사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좌천되기도 하고 이런 불이익도 많이 좌천은 당하고. 됐죠. 그러나 제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고발 수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상대방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태로 예. 뭐 했는데 그 대장동 사태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우리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대통령 만들자.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왜 검찰에서 대장동 사태를 제대로 캐지 않지? 왜 고발 수사 사건을 저걸 그건 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많은 검찰 중에 검찰의 정의, 윤석열이 그렇게 정의에 샀더라. 예. 그 대표자라면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네. 윤석열 후보도 검사 때 예. 자기 사람 특수부 사람들만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렇게 모든 검사가 윤석열 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지만 예.
저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러고 하면은 좋아요. 근데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 없다. 나는 오직 정의만 위해서 살았다. 편 안 들었다.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예.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가두고 그다음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가둘 때 이 양반이 정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 경제를 생각하나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근데 검사가 검사로서의 직분 수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사하고 죄를 보면 뭐 이걸 수사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글쎄 그런데 정치를 해야 되는 건 그러면은 아닙니까? 그 양반이 예. 그분이 그 검찰총장을 하면서 또는 검사로 있으면서 예. 모든 것을 정의의 깃대로 그 잣대로만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죠. 이게 아닌 것들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많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후보 평가 조금 하시겠다고 하더니 길게 하셨어요. 아니 난 그런 말 하기 한 시간이 가지씩만 다 갔어요. 얘기를 한 겁니다. 한 가지씩만. 알겠습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학규 후보의 이 점을 봐달라 끝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갈등, 뭐 이 싸움의 정치 이거 끝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리고 선진 경제를 향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대통령제가 이제 폐지되고 총리를 중심으로 의회 중심의 정치가 돼야 된다. 예.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무엇보다 사회가 통합돼야 네, 한다. 네.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이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이런 말씀.